안녕하세요. 금융 투자자가 주목할 유익한 경제와 금융 이슈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저는 공정한 금융투자연구소 소장 조수연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 세계가 세계 경제의 수요를 결정하는 미국 경제의 향후 진로를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2월 급락, 3월 급반등 후에 9월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박스권 속에 있는데요. 원인은 실업자, 기업 대상의 코로나19 1차 재정 지원이 7월 말 종료된 이후에 미국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충격과 재확산으로 경제 성장이 W 또는 L형 성장으로 바뀔 거라는 우려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정치 구도 속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OECD도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의 확실한 성장 경로 이탈을 경고했는데요. 세계 경제의 기본 거래 통화인 달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화 공급은 코로나19 발발 초기 3조 달러 공급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미 국채 30년 장기 금리의 상승입니다. 금리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 역관계이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2022년까지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에 묶어두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하반기 규모가 줄긴 했지만 미 연준은 3조 달러까지 국채, 모기지채, 회사채 가리지 않고 채권 매입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통화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금리 상승은 정반대로 대치가 되는 현상입니다. 채권 매입,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의 금리는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것이죠. 금리를 만기별로 순서대로 그린 것이 금리의 기간 구조, 텀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또는 이것을 yield curve라고 합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상승하면 곡선의 길기가 가팔라지면서 스티프닝 됐다고 표현합니다. 최근 미 국채는 장기로 갈수록 특히 30년 만기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기 금리는 주로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시에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단기 금리가 급 반등했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페드가 긴급 개입해서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장기 금리는 작동 원리가 단기 금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금리 이론의 고전과 같은 피셔의 방정식에 의하면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로 대체할 수 있는 실질 금리의 합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같이 상승할 때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저성장, 저물가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장기 금리 상승은 환영할 만한 것이죠. 또한 내년 백신 개발 후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 금리 상승은 미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된 불확실성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 대선 후에 미 국채 발행 즉 국채 공급 증가가 우려가 되면서 장기 금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 중인데요. 이 와중에 7월 말에 실업자와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교착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3조 달러, 최근에는 2.2조 달러까지 낮춘 추가 재정지원을 주장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1조 달러 수준의 추가 재정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선과 상원 선거를 11월 3일 이기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적 충격 해소를 위해서는 실업자 중소기업 지원 추가 구제기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미국 국채는 추가로 발행돼야 됩니다. 9월 말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는 15.5조 달러로 역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국채 공급 급증, 또 지나친 국가 국채의 증가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경우에 국채 시장을 통한 자금 시장 교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국채 구매자가 줄어들거나 실종될 경우에 채권이 소화되지 않으면서 국채 가격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급등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파급 효과로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은 기업과 개인에게는 지급이자 부담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통화정책 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입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일방적으로 높아짐으로 해서 금리 차이에 의한 국제 투자자금 이동,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자금 이동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최근 달러 약세 기조가 강세 기조로 변화될 우려가 있고요. 뉴욕 의회의 세계 증시로부터 자금 이탈해서 금리가 높은 미 국채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 기반에 의한 금리 상승이 아니면 채권의 금리와 주식의 수익률의 차이인 일드 갭이 줄어들면서 증시 자금이 안전한 국채 투자로 이동할 확률도 커집니다. 결국 코로나19에 의한 국채 발행 증가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그 이면에는 미 국채 공급 급증으로 수급 이상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가 예상되고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발표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대법원으로 가든지 미 하원에 의한 대통령 선거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세계 금융시장은 또 동요할 수 있습니다. 미 대선의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자가 주목할 유익한 경제, 금융 이슈를 찾고 해설해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